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노후에는 전원주택 하나 지어놓고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꿈꿔왔던 전원생활은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바로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병원 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시골이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전원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한 건 내가 스스로 고쳐야 하죠. 주택 관리 비용도 꽤나 듭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반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하고 멋진 집. 전원주택의 로망 중 하나가 멋진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과는 모양이 다르니 그 모양에 반해버립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지만 나중에 잘 안 팔립니다. 독특한 집들은 많이 쓰는 일반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한 것들은 결국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축 자재의 경우 구하기도 어렵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멋지고 아름답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이 많은 집. 전원주택의 또 다른 로망, 계단이 있는 집입니다. 계단이 있는 집은 보통 1층을 거실, 주방으로 사용하고 2층을 침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고요. 특히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십니다. 세 번째,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집.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입니다. 단열이 안 된다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단열재와 시공 방법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단열재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종종 부동산에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요. 이런 집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집은 없습니다. 네 번째, 외장에 나무를 많이 사용한 집. 요즘 전원주택들을 보면 외부에 나무를 많이 사용한 집들이 있습니다. 외관상 깨끗하고 전원생활에 딱 맞는 집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집의 아름다움은 잠시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나무들이 썩어 들어갑니다. 예외는 없죠. 우리 집은 방부목 썼는데요. 방수 작업도 했어요. 하지만 자연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눈, 비, 바람, 햇빛, 이 속에서 살아남는 나무는 수목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지 않은 집. 전원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창호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 창호는 단열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면 좋은 창호를 써야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시공업체에서 만든 집. 업체에서 만든 집은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성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주택은 자재든 시공 방법이든 개인이 짓는 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보통 단지형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건축에서 판매까지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꼭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집들이 많습니다. 하자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돈이 줄줄 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꼭 도면, 시공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매입한 지 얼마 안 된 집. 특히 전원주택이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웃과 소통이 안 된다거나 분명 이유가 있는 집인 거죠. 노후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한 후에 전원주택을 매입합니다. 이런 주택이 금방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8번째, 주차장이 작은 집. 전원주택은 대부분 시골에 있기 때문에 차량은 필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죠. 주차장이 작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주차 공간이 작으면 주차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 요즘 전원마을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인 고립감을 개선시키기 위해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단지형 마을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입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측간소음이 문제입니다. 주택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 술판 버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지로 구성된 전원마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번째, 혐오시설 근처, 공장, 사격장, 비행장, 하수처리장, 악취나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면 주변 시설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설들이 먼 거리에 있더라도 전원주택 주변을 직접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으로도 꼭 이동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셔야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사실 때 사면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원 생활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입하시기 전에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귀농귀촌 장려 프로그램으로 전원주택에서 1년씩 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원생활이 맞는지 먼저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땅을 사서 바로 주택을 짓기보다는 급매로 나온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의 수입이 없습니다. 건강 또한 보장할 수 없는 나이죠. 우리는 이제 모든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